8일편 6장은 제사 이야기입니다. 공자는 비현실적이고 개의한 일, 포항무도한 무력 행사, 사회 질서를 분란시키는 난동, 미신적인 믿음, 이런 것은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공자는 어디까지나 인문주의, 현실주의, 합리주의, 실용적 역사주의, 평화적 문화주의를 바탕으로 윤리 도덕이 시행되는 착한 세계를 창건하기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공자의 사상은 종교 사상이 아니라 학문적, 도덕적 실천을 강조한 교육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8장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일단 직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고 다음에 문장을 분석해서 한번 따져보고 다음에 문장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의역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해석은 여러 가지로 될 수 있으니까 어떤 측면에서 해석하는지를 여러분들은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계시는 그 사만의 한 대부그룹이죠. 실권을 잡았던 계시가 어느 허사로서 태산에서 여기 여가 중요한데 여는 바로 제사를 지내려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는 대부그룹이기 때문에 태산에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천자문이 태산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데 이 대부그룹인 계시가 천자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한다. 그래서 공자는 염유는 바로 공자의 제자지만 이 대부그룹의 집사로서 일하는, 다시 말해서 어떤 그 심부름꾼 비슷한 하급 공무원 비슷하게 봐야 되겠죠. 이 염유에게 거의 물어본다기보다도 그 명령조로 너는 염이죠. 염이야, 내가 이 불능 옛날에는 발음되는 대로 대개 그 뜻을 적어 있다고 하는데 이 불은 바로 아니불자 불과 같습니다. 불능, 영어로 보면 cannot,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구는 뭐냐? 제사 지내는 것을 막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제사 지내는 것을 막을 수가, 여기서는 여가 반어법 혹은 의문법이니까 이게 물음표지,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계시그룹이 태산에서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그것을 막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염유가 말하기를 불능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계시의 포함동안 행위를 어떻게 제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공자는 명오라. 이게 이제 어떤 감탄을 하는데 아주 비참한 감탄이죠. 이런 식이겠죠. 증의 이런 일이 없었는데 태산 불여 인방은 우리가 8일편 4장에서인가 예의를 공자에게 물어본 공자의 제자죠.
태산이 임박 못하도 못하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깊은 뜻이 있으니까 즉 임방도 예를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는데 하물며 이 너나 염유 너나 계시들이 어떻게 해서 천자만이 지낼 수 있는 태산에서 제사를 지내느냐. 그러니까 이건 의문 조기 어사죠. 그러니까 인방만큼도 태산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이런 그 지적이 되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하나씩 분석해서 설명을 해보고 그리고 다시 의역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계시는 바로 무모하게 왕의 권력을 참탈하고 행사하는 그런 개선시를 얘기하죠. 여기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 여는 임시로 제사를 지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임시로 지내는데 제사를 태산에 가서 지낼 정도면은 큰 제사죠. 큰 제사이기 때문에 같이 대동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고위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동해서 이 태산에서 종료가 아닌 태산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이걸 여제라고 하는데 즉 기순씨가 태산에서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이 태산의 설명과 여의 설명에 대해서는 중요하니까 이따가 다시 자세히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시가 태산에서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이때 공자가 염유는 계시의 대부그룹에 일하는 집사니까 염유에게 말하기를 내가 불 여기에서 염유는 공자의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성이 염입니다. 이상계 선인자인데 염이고 이름이 구인데 염구인데 그냥 자는 자유고 그래서 그냥 염유라고 불렀는데 은하라 사람으로서 공자보다 29세나 연하인 그런 사람으로서 자아와 함께 글을 잘 짓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당시 계시의 집사로서 일했던 염유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은 아니볼 요것과 같죠. 불 내가 할수 구는 아까도 얘기했죠. 나쁜 짓 다시 말해서 천자만이 태산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대부그룹인 계시가 지내는 그런 나쁜 짓을 말릴 수가 없느냐 불로 말릴 수가 없느냐 여는 의문 어비조사니까 물음표가 돼야 되겠죠. 그러자 저는 여기서 대답한 사람은 염이지. 염이는 저는 불능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공자가 감탄했죠. 그러면서 이 증의는 일찍이 뭐뭐 한 적이 없는데 이런 반어법 용어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또
개념이, 복잡한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그 개념입니다. 따라서 태산에서는 천재만 지내는데, 철자만이 제사를 지내는데, 이런 태산의 신이 인방보다도 못하단 말이냐, 이런 얘기니까, 요거를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계시여 태산. 계시가 천자도 아닌데 태산에서 제를 지내려고 하는구나.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즉 이때 제를 지낼 때 여는 이게 모든 관료들을 동원해서 제사를 지내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때 태산에서 지내는 제는 종묘에서 지내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그 임시로 지내는 여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지내려고 하니까 공자는 영유에게 즉 영유는 계시의 가신이니까 공자가 계시의 가문이 집사인 영유에게 이런 그 태산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내가 막을 수 없느냐, 이렇게 공자가 물으니까 이 여묘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제 힘으로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공자는 비탄을 하면서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인방보다도 태산의 신을 못하게 여긴단 말이냐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그 태산이라는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어에는 오악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악. 오악. 5개의 이 굉장히 험악한 선이죠. 이 오악의 구성은 요 5개라는 의미는 동서남북 중앙 해가지고 오행 이런 거에도 기초가 되는 오악인데, 이 오악은 다시 말해서 이 방우에 따라서, 동서남북 방우에 따라서 구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학으로는 태산이라는 게 있어요. 태산. 산동성에 위치해 있는데 태산을 가장 중하게 여깁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에 있어 만물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해서 여기서 바로 황제가 즉위하거나 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종묘에서 지내지 않고 어떤 여제, 임시로 지낼 때 이래 태산에서 제사를 올리는 그런 오악 중에 동쪽에 있는 태산이 있고, 그 다음에 서악이라고 해서, 서악은 화산을 의미하는데 산시성에 있습니다. 현재 이 화산은 아주 험난하기로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남악이라고 해서 남쪽에 있는 형산입니다. 형산. 이것은 바로 호남성이 있고, 그 다음에 북악이라고 해서 북쪽에 있는 항산, 북쪽을 대표하는 산이고, 그 다음에 중앙에 숭산이라고 있습니다. 숭산.
이 숭산은 하남성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숭산은 도교와 불교와 유교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이 바로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바로 숭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논어에서는 이 오합이 자주 나오니까 이거를 이 기회에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1편 7장은 군자는 육예를 필수 교과 과목으로 했던 것입니다. 즉 예야 예, 악, 음악, 그 다음에 사, 활쏘기, 그 다음에 말타기, 그 다음에 글쓰기, 그 다음에 수라고 해서 계산하기, 이렇게 예, 악, 사, 수, 이 육예를 필수 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했는데 이 육예죠. 바로 사와 활쏘기와 말타기는 운동 경기에 해당하며 기술 연발을 위해서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군자는 서로 기량을 경쟁하는데 그때도 예절을 잘 지켜야 한다고 해서 이런 규정을 뒀는데 본문을 일단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즉 본문을 그냥 직역해보죠.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공자는 말했는데 군자는 무소쟁, 군자가 주어고 무가 수로고 소쟁이 목적어인데 소쟁은 뭐예요? 불완전 명사죠. 싸우는 일이 싸우는 일, 투쟁하는 일, 다시 말해서 경쟁을 의미하죠. 경쟁. 그래서 군자는 싸우되, 군자는 이렇게 싸우는 바가 서로 이렇게 싸우는 바가 없다. 서로 비신사적으로 싸우는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필야, 어차피 불가피하게 경쟁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바로 활쏘기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활쏘기를 할 때도 읍하고 읍은 두 손을 모아서 인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읍하고 서로 양보하면서 그리고 성이라는 것은 활쏘기 할 때 활쏘기하는 바로 현장이죠. 성은 원래 이게 성을 사전에서 우편에서 찾으려면 포수는 10십자입니다. 10십자. 10십전에 요게 들어가서 이게 성인데 대라는 얘기죠. 우리 옛날 사람들이 곡식 같은 것을 잴 때 10대가 한 말이 되죠. 그때의 단위로서 성인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계단, 장치 운동하는 곳 거기에 오른다 이런 얘기죠. 운동 서로 절하고 서로 절하고 사양하고 그리고 경기장에 당에 오른다. 그리고 나서 올라갔다가 다시 이 경기가 활쏘기가 끝나면 내려오죠. 내려오고 나서 그리고 술을 먹는다. 싸움, 다툼이야말로 군자답지 않느냐 이렇게 공자는 얘기했는데 사실 이 2500년 전에 공자가 말한 이 얘기는 현대 스포츠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스포츠맨십의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무슨 경기든 하기 전에 서로 인사하고 양보하고 순서대로 경기장에 나가고 이렇게 신사답게 하라, 이런 얘기는 바로 2500년 전에 공자가 말한, 여기에서 스포츠맨십이 생겼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직역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문장 하나하나를 다시 분석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군자 무소쟁. 군자는 다투는 바, 이게 목적어가 되죠. 다투는 바가 없다. 군자는 주어가 되고 이게 수어가 되고 목적어가 되는, 군자는 다투는 바가 없다. 필히 다퉈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 활쏘기다. 사는 활쏘기죠. 5학 중에 사와 어느 운동 경기 중에 하나니까 활쏘기다. 이렇게 활쏘기를 할 때도 서로 읍하고, 즉 두 손을 모아서 이렇게 절을 하죠. 그걸 읍이라고 그러는데, 읍하고 서로 양보하고, 그리고 나서 당에 활 쏘는데 올라가서 쏘고 나서 내려오면 다시 또 술을 한 잔씩 음하고, 그렇게 하는 이런 이 기생, 그렇게 하는 그 다툼이야말로 군자답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